자, 대한민국 산유국 뉴스. 산유국. 윤석열이 포항에 기름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기름 있다. 이렇게 했더니 경북 신문에서 난리 났어요. 예. 산유국 꿈 실현되나? 산유국의 꿈.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뭐 난리 났습니다. 조중동이 이걸로 펌프질하는 기사를 안 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뭐 있는지는 제가 찾아본 바는 없는데 보통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 그러면 조중동이 뭘 하냐? 경제 효과 뭐 이런 거를 특집 시리즈 뭐 이런 걸로 기사를 막 실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조중동이 펌프질하는 기사를 안 썼어. 경상도 언론들만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예, 경상도 언론들만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여기는 이미 산유국 됐어. 경상도. 아,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사람인데요. 경상도 진짜 정 떨어져.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겨레 보도인데요. 포항 석유 깜짝 발표에 당황한 산업 대통령실이 결정했다. 산자부가 몰랐어요. 산자부가. 야, 이게 얼마나 즉흥적인 일인지. 윤석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내부에서 깜짝 발표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대통령실이 이날 아침 9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현안관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자단한테 9시에 설명을 한 거예요. 발표 주제도 안 알려줘. 시간도 공개 안 해. 기자단한테 9시에 국정현안을 윤석열이 직접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만 띨렁 얘기한 겁니다. 자, 국정브리핑 10시에 했는데 8분 전에야 출입기자단에 공지가 됐어요. 8분 전에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합니다. 부랴부랴 생중계 준비하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브리핑룸에서 4분 동안 발표하고 질문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죠. 이거예요.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술렁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산업부 대변인실도 오전 9시에 인지했다. 해당 사항 내용을 파악 중입니다. 9시 40분 기자들에게 전했다. 산업부 쪽은 깜짝 발표가 된 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극도의 보안 끝에 발표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우리만 해먹어야 되기 때문 아니야? 개나 소나 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용할 때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는 한 거 아니야? 증시에 상장된 자원개발 관련 주식 급등세.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어제 상한가 찍고요. 오늘도 상한가 막 찍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동스틸, 하이스틸,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급등 다 난리고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하락세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허은아, 대통령 첫 국정브리핑 소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있다라니 뜬금없는 대통령. 돋보일 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다. 거부권 행사할 때는 한덕수, 덕수형 국무회의 좀 주재해. 뒤에 싹 있다가 이런 거 발표할 때는 내가 해야지 이거. 내가 진짜 없어 보이는 대통령이다. 무책임하고 산자부도 모르게 했다는 건데, 자, 뉴스 하이킥 있죠. 권순표 앵커가 진행하는데 권순표 앵커 뉴스 하이킥도 좋습니다. 시청률도 좋고 재밌어요. 잘해요. 권순표 앵커도. 장윤선 기자의 취재가 이거 충격적이었는데, 윤석열의 석유 브리핑 산자부 하이직 공무원은 오늘 발표됐다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취재 결과를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자, 권순표 앵커가 석유 시추 얘기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가 다양한 경로로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정부 사이드에서는 고위직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회 산자위에 배속된 의원들이 산자부에 자료 요청하려고 하이직 공무원들한테 요청했는데 실제로 이런 발표가 추진되는지조차 잘 몰랐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무슨 딱히 새로운 현상이냐? 꼭 그렇지 않다. 원래 있었던 얘기를 묶어서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한 데 대해서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다. 자, 시추는 물리탐사 1단계, 다음에 탐사 시추, 그 다음에 상업개발,
근데 물리탐사 단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발표를 해버린다? 여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석유가 나왔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근데 멘트도 거의 비슷하더라. 중요한 건 성공 확률은 탐사 시출했을 때 전문가들이 20%를 보는데 석유공사에서는 10% 확률로 본다. 석유공사에는 10% 확률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비판이 있고 10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나온다. 거기다가 미국 알래스카 같은 데서 석유가 있는데 이걸 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2050년 되면 탄소 중립 선언하는 나라 150개국이 되고 사실상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는데 CO2가 계속 나오는 그런 방식 에너지를 지금 캐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있어. 그래서 미국 IRA법, 유럽연합의 그린딜법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석유 나왔다. 시추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게 옳은 거냐. 실제로 확정이 안 되고 10분 전에 갑자기 잡힌 브리핑이라고 한다. 10분 전에 갑자기 잡힌 브리핑. 거기다가 액트지오라는 회사. 세계 최고 수준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 하루 종일 홈페이지 다운돼 있더라. 4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다. 박사가 한 2명 있고 법인도 아니고 개인 회사. 과연 이런 회사가 우리가 이걸 다 맡기고 그래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 회사가 길거리 한복판에 나오고 가정집으로 나온 것도 있고. 상장돼 있느냐? 아니요. 25년 정도 된 원유 탐사 컨설팅 업체라는 거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상한 의혹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니 영알모 세원이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탐사 시추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팔광구 이쪽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자원 탐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돈은 들어가니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이걸 들고 윤석열은 삼성전자 시가 5배 시총 5배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공사나 자원개발공사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면 세금 아깝다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안 해. 역대 대통령 다 안 했고 역대 대통령에도 계속 이런 작업들은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존재 가치가 그런 거니까. 예. 그런 거니까 사실 걔네들은 그 작업을 해야죠. 근데 이걸 들고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석유공사나 이런 데에서 발주를 낸 게 있어요. 나라장터 같은데 발주를 낸 게 있어. 이미 자료가 11월에. 그러니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얘네들이 늘 해오던 일이었는데 이걸 왜 지금 발표했느냐. 이거 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좋았잖아. 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이거 선거에 호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지금 발표하지?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홍사훈 기자는 몰랐다.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뤄진 일이 아니라 작년부터 그 전부터 그냥 석유공사가 늘 해오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왜 선거 때 터뜨리지 않고 선거 다 대패하고 나서 이걸 지금 터뜨리냐? 몰랐다. 관심이 없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야 이거 발표해야지. 야 이거 내가 발표해야지 그럼. 지지율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주가 조작?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권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고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이 정부 들어서 이거를 대통령이 들고 나와서 직접 발표를 했다. 여기가 충격적인 거예요. 석유공사 직원들은 이걸 아니 지금 1차 탐사밖에 안 했는데 확률 10% 20%인데 이걸 대통령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직접 한다고? 여기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 관련 공무원들은 늘 해오던 일이고 그 관련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던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액트지오가 있잖아요. 클리앙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찾아든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본사를 방문해봤습니다. 운 좋게도 액트지오 본사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서 거주 중이라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할 겸 슬슬 가봤습니다. 마치 구글이나 애플 같은 엄청난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에 들어가서 임직원들께 음료라도 한 잔 돌리고 석유를 찾아낸 과정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또 사람이 있었네? 쑥스러워서 지나가는 사람인 척 쓱 지나가는데 뭔가 쎄합니다. 집 앞에 임대 for lease가 서 있었다.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본사 건물 비어 있었다. 노크를 해봤는데 비어 있더라. 창문으로 보니 이미 정리가 끝난 집이더라. for lease가 붙어 있어요. 궁금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봤어. 이 집에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이미 나갔대요. 월 7,000불. 와우. 7,000불이면은 월 한 800만 원? 실거주가 계약했다고 하네요. 이상 아쉬운 액트지오 본사 방문기였습니다. 직원 수 4명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 해봐야죠. 22대 국회는 국회가 맹활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우원식도 만만치 않아요. 예, 우원식도 지켜볼 건데 물론 불안한 마음이 우리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국정조사가 가능합니다. 국정조사. 국회의장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요 국정조사를 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는 그냥 늘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무게감이 완전 다릅니다. 국정조사에서 뭔가 뻥뻥 터진다 그럼 바로 특검이에요. 국조특검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어봅니다. 이건 국회의장이 매우 중요하죠.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숫자는 충분해요. 우리가. 숫자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이 가로막지 않으면 국정조사 할 수 있다. 그럼 국회가 엄청 바쁠 거예요. 예전처럼 탱자 놀다가 싸워가지고 국회 안 열리고 막 지들끼리 놀다가 본 국회 일정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합의하는 척해서 임시국회 열고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번 국회에는. 22대 국회는 정말 법을 제대로 지키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는 최초의 국회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도 수시로 일어나게 될 거고 22대 국회의원들은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바빠서. 엄청 바쁠 수밖에 없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계속 있는데 입법 발의하는 거 해야죠. 본회의 제때제때 열어가지고 법사위 우리가 지고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넘기면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다시 이거 재의결해야죠. 바빠. 22대 국회는요 널널할 수가 없습니다. 널널하게 하는 순간 우원식과 민주당 날아갑니다. 진짜. 당원들이 가만 안 둘 거거든. 지지자들이 가만 안 둘 거거든요. 다행히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이 이번 우원식 당선에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런 분위기가 갖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액트지오 얼마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슨 근거로 140억 배럴 이야기가 나왔는지 탐사 시추하는데 5천억을 승인하도록 어떤 근거로 이랬는지 국정조사 해야죠. 재밌을 겁니다. 22대 국회 할 일이 너무 많다. 그죠? 화이팅입니다.